오늘은 서양 철학의 출발점이자 질문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의 기초를 세운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늘 이 한 문장으로 사람을 멈춰 세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아는 데는 많은 시간을 쓰지만 정작 자신을 아는 데는 서툽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능력을 자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질 때 비로소 배울 준비가 됩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자기 인식은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2. 무지의 자각.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각성이었습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배움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모른다는 자각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지혜는 늘 그 자리에서 자랍니다. 3. 질문하는 삶. 소크라테스는 가르치기보다 질문했습니다. 정답을 주기보다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질문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만 동시에 깨어있게 합니다. 질문하지 않는 삶은 쉽게 흘러가지만 깊어지지 않습니다. 질문은 생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스스로 묻는 사람만이 진리에 가까워집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질문에서 시작해 질문으로 끝납니다. 4. 생각 없이 사는 위험. 생각하지 않는 삶은 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타인의 생각에 기대는 삶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가장 위험한 상태로 보았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면 쉽게 휩쓸립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할 힘도 사라집니다. 생각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삶은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진짜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올바르게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지식을 쌓기보다 사고의 방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무엇을 아느냐보다 중요했습니다. 지혜는 삶에서 드러납니다. 말이 아니라 선택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늘 조용합니다. 6. 아는 척의 함정. 아는 척은 가장 빠르게 무지를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확신에 찬 사람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확신이 강할수록 질문은 사라집니다. 질문이 사라지면 생각도 멈춥니다. 생각이 멈춘 사람은 쉽게 틀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의심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7. 배움의 시작점. 배움은 학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에서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움은 젊음의 특권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배움의 조건입니다. 배우지 않으려는 순간 삶은 굳어집니다. 배움은 인간을 살아있게 합니다. 8. 겸손한 지성. 지성은 자랑할수록 가벼워집니다. 겸손할수록 깊어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가르치는 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함께 생각하는 사람으로 남고자 했습니다. 겸손한 지성은 타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혜는 늘 듣는 태도에서 자랍니다. 9.
침묵보다 질문. 침묵이 항상 미덕은 아닙니다. 침묵 속에 무지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한 침묵보다 솔직한 질문을 택했습니다. 질문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틀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질문은 성장의 증거입니다. 10. 의심하는 용기. 의심은 부정이 아닙니다. 의심은 검증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믿기 전에 묻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옳다고 말할 때 의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진실을 지켜줍니다. 의심 없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한 번 더 생각합니다. 11. 도덕과 선의 기준. 선은 타인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도덕의 기준을 외부가 아닌 내면에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도 잘못된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옳은 일은 옳은 일입니다. 도덕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도덕의 무게입니다. 선하게 사는 일은 늘 어렵지만 분명합니다. 12. 선하게 사는 이유. 선하게 산다고 항상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소크라테스는 선을 선택했습니다. 선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떳떳해지는 일입니다. 양심은 가장 가까운 재판관입니다. 그 앞에서는 누구도 속일 수 없습니다. 13. 악은 무지에서 나온다. 소크라테스는 악을 의도적인 선택이라 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악은 무지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면 쉽게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는 처벌보다 깨달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폭력이 아닙니다. 이해와 성찰입니다. 깨닫는 순간 행동도 바뀝니다. 14. 양심의 소리.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내면에 들리는 목소리를 믿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늘 편한 선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리한 길을 가리킬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은 조용하지만 집요합니다. 무시할수록 더 크게 괴롭힙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인간의 품격입니다. 15.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라. 외부의 소음은 언제나 큽니다. 사람들의 말, 사회의 기준은 끊임없이 흔듭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기준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 기준이 삶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남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16. 다수의 의견을 경계하라.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는 종종 편안한 쪽을 선택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수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은 숫자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도 옳은 길은 존재합니다. 그 길을 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실은 늘 조용합니다. 17. 군중의 위험성. 군중 속에서는 책임이 희미해집니다. 모두가 그랬다는 말이 면죄부가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점을 두려워했습니다. 개인은 군중 속에서 쉽게 잔인해집니다. 생각 없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태도가 사라질 때 위험이 시작됩니다.
군중은 늘 깨어있는 개인을 필요로 합니다. 18. 진리는 인기와 무관하다. 진실은 박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기 있는 말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일은 종종 외롭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더 큰 배신이 됩니다. 진실은 말해질 때 힘을 갖습니다. 그 책임을 그는 감당했습니다. 19. 혼자여도 옳은 길. 모두가 등을 돌려도 옳은 길은 남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념은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20. 용기의 본질.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안고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힘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앞두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용기는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결단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21. 죽음에 대한 태도.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극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는 이유로 공포에 빠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함부로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는 죽음보다 부정의한 삶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언제 죽느냐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태도는 지금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22.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인가? 사람들은 죽음을 최악의 불행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질문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죽음이 고통인지 해방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생각 없는 공포는 삶을 왜소하게 만듭니다. 그는 이 두려움을 깨고자 했습니다. 23. 바르게 산 사람의 죽음.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신념을 지킨 결과였습니다. 삶이 정직했다면 죽음도 담담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 모습이 철학이었습니다. 24. 삶보다 중요한 것. 살아남는 것이 언제나 최선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했습니다. 이 말은 극단처럼 들리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25. 죽음을 앞둔 평정심. 죽음을 앞두고도 그는 차분했습니다. 분노하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평정심은 오랜 사유의 결과였습니다. 삶을 성찰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철학자였습니다. 삶과 죽음을 관통한 태도였습니다. 26. 부와 명예의 한계. 부와 명예는 사람을 빛나게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가난했지만 당당했습니다. 외적인 성공보다 내적인 성실을 택했습니다. 부는 삶을 편하게 할 수는 있어도 옳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7. 돈보다 중요한 가치. 돈은 필요하지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분명히 경계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삶은 왜곡됩니다. 가치는 수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돈은 그 길 위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28. 외적 성공의 허상. 사람들은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어떤 삶 위에 세워졌는지는 잘 보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겉으로 드러난 성취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영혼의 상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불안한 성공은 실패와 다르지 않습니다. 평온한 마음이 더 큰 성취입니다. 그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29. 영혼을 돌보는 삶. 몸을 돌보듯 영혼도 돌봐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겼습니다. 영혼이 병들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돈도 명예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은 생각하고 성찰하는 일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철학의 역할입니다. 30. 욕망을 절제하라.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채워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욕망을 따르지 말고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절제는 결핍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무엇을 포기할지 아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31. 진정한 행복.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행복을 마음의 상태로 보았습니다. 옳게 살고 있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양심과의 화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조건에 덜 흔들립니다. 불행은 주로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행복은 자기 삶에 집중할 때 찾아옵니다. 32.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람들은 더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질문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행복은 줄이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욕망, 쓸데없는 비교를 덜어낼 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행복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쉽게 놓칩니다. 33.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좋은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찰하는 삶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실수하지 않는 삶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인식하고 바로잡는 태도를 말했습니다. 그 과정이 삶을 깊게 만듭니다. 흔들리더라도 방향을 잃지 않는 삶. 그것이 좋은 삶입니다. 34. 단순하게 사는 지혜. 삶은 복잡해질수록 피곤해집니다. 소크라테스는 단순함을 선택했습니다.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벼웠습니다. 단순함은 결핍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덜 가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35. 만족을 아는 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은 끝없는 불안 속에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현재를 사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만족은 멈춤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삶을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평온해집니다. 36. 철학하는 이유. 철학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이 철학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철학은 삶을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방향을 확인하는 나침반입니다. 질문 없이 사는 삶은 위험합니다. 철학은 그 질문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하게 만듭니다. 37. 질문을 멈추지 말라. 질문을 멈추는 순간 삶은 굳어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죽는 순간까지 질문했습니다. 확신보다 탐구를 택했습니다. 질문은 불안하지만 성장의 조건입니다. 질문 없는 확신은 독선이 됩니다. 계속 묻는 태도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것이 철학자의 자세입니다. 38. 깨어있는 인간. 깨어있다는 것은 늘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습관대로 살지 않는 태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동으로 사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쉽게 조종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집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39. 죽을 때까지 배운다. 배움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이와 상관없이 배웠습니다. 배움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열린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굳어가는 것은 몸이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움은 생명입니다. 40. 소크라테스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 소크라테스는 많은 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삶 자체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말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철학은 말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 질문은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